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오하나입니다. 저는 영양역학을 전공했고,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요인이라던가 영양 요인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초가공식품의 이해와 선택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본 영상은 파트 3에 해당되는 초가공식품의 건강 영향에 대한 강의입니다. 총 이 강의는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본 영상은 파트 3에 해당이 되는 소가공식품의 건강 영향에 집중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가공식품의 건강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2009년도부터 2023년도에 발표된 연구의 종합적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특히 당뇨병, 심혈관 질환, 사망, 정신건강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바 분류 체계에 의해서 식품을 이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앞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4가지 중에 이제 네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되는 초가공식품. 이 분류 체계가 2009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표된 이런 연구들이 다양한 건강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런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가공식품 섭취가 신장대사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요. 이 근거들을 살펴보면은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그렇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심장 질환이라던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한 35% 정도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고혈압,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의 낮은 HDL 콜레스테롤,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복부 비만이라던가 또는 이 심장대사 질환, 지방간이라던가 비만,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 한 40% 정도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가공식품과 제2형 당뇨병 간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초가공 섭취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1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모두 다 일관성 있게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의미는 모두 양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모든 연구에서 당뇨병의 위험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늘릴 때마다 이 당뇨병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가, 혹은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가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초가공식품이 점점 증가할 때마다 이 당뇨병의 위험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점점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메커니즘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제가 강의를 했듯이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초가공식품이 그렇지 않은 식품에 비해서 칼로리가 더 높고, 칼로리 밀도가 더 높고, 나트륨이나 당류가 더 많이 함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칼로리, 나트륨, 당류 섭취가 증가하고 대신에 식이섬유, 비타민 섭취가 감소가 됩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은 비만이라던가 염증, 인슐린 저항성, 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심장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초가공식품은 식품이 변형된 것이죠. 채소가공식품에 비해서, 신선식품이나 채소가공식품에 비해서 식품의 변형을 통해서 이제 고도의 가공 작업으로
만들어진 식품이죠. 이 소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이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씹는 시간도 훨씬 더 짧고 소화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그냥 섭취할 때보다 이제 옥수수 칩으로 소가공식품 섭취할 때 훨씬 더 빨리 소화가 되고 빨리 씹어서 먹어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포만감이 감소하게 되고 빨리 열량을 섭취하게 되면 과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과식은 비만, 이어지고 비만은 염증이나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 심장지사 질환의 위험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초가공 식품의 해로운 점은 식품 첨가물을 이런 화학적 첨가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방부제, 착색료, 유화제, 발색제, 인공 감미료 등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 사람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연구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특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영향을 미쳐서 신장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들이 이 다양한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텐데요. 또 이제 가공 과정 중에 이제 유해 물질이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는 트랜스지방이라던가 아크릴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바꾸는 가공 과정에 발생하는 생성되는 이런 물질인데요. 이 심장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만이라던가 염증, 혈당,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심장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가공 식품에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초가공 식품이 다 나쁠까, 건강에 나쁠까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살펴보시면 이 소가공 식품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제2형 당뇨병 위험 간의 연관성을 어, 이제 연구한 이 결과에 의하면 이 다양한 초가공 식품의 종류 중에서도 가당음료라던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이런 제로나 가당음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섭취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그런 제로 음료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공육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간편조리식품, 이렇게 가공육과 간편조리식품이 가장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초가공 식품 중에서도 초가공 식품의 전곡류 빵이 있고요. 초가공 식품에서도 이제 정제된 빵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전곡류의 빵은 소가공 식품이어도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반면에 정제된 리파인드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리얼이라던가 특히 요거트 같은 경우에 초가공 식품일지라도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초가공 식품이어도 이제 영양 성분이라던가 첨가되어 있는 식품 첨가 그러니까 이 식품이 갖고 있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도 당뇨병 위험 간의 연관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가공 식품이 다 똑같이 나쁘다라기보다는 특히 당뇨병 위험과 관련해서는 가공육과 간편조리식품, 가당음료, 제로음료를 포함한 가당음료가 특히 더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할 초가공 식품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당음료, 그리고 가공육, 이 경우, 그리고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음료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위험의 연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당뇨병 위험과의 연관성하고 비슷하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나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장내 미생물의 조화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영양 성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초가공식품의 종류별로 연관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가공식품이 심장대사 질환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울증 위험과도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초가공식품은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한 50% 정도의 높은 우울증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가당음료라던가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에서 이 우울증 위험 간의 이 양의 연관성이 나타났고요.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식품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감미료 이런 것들이 우울증 위험 간의 연관성이 나타났고요.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차이가 왜 가공육에서 크게 당뇨병의 위험이라던가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붉은 육류와 채소 가공식품인 붉은 육류와 비교하였을 때 이 가공육에서 영양 성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첨가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공육 같은 경우에 열량도 훨씬 더 높고 나트륨의 함량이 훨씬 더 아주 한 4배 정도 이상의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질산염 화합물에서 더 높게 높은 함량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산염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던가 혈당 관리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가공육이 심장대사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어,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식품을 초가공식품이다, 아니다 해서 무조건 초가공식품 피하고 무조건 초가공식품이 아닌 식품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식품의 전반적인 건강 영향을 얘기할 때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려해야 할 대상에는 우리가 기존에 권고하고 있는 영양 성분이라던가 식사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와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 식품의 가공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사의 질과 영양 성분과 식품의 가공도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4가지 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4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식품은 이제 가공도가 높은 초가공 식품이죠. 초가공 식품이면서 이제 영양 성분이 좋지 않은 이 식사의 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품들, 인스턴트 식품이라던가 이런 패스트푸드, 가당음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품은 우리가 피해야 할, 네, 적게 먹어야 할 이런 식품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3번째, 여기에 포함이 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초가공 식품은 아닙니다. 가공도가 낮은 신선 식품이라던가 뭐 채소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텐데요. 가공식재료라던가 붉은 육류, 버터, 그리고 감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얘네는 채소 가공식품, 가공도가 낮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영양 성분이라던가 뭐 포화지방이 많다던가 이 GI 인덱스가 좋지 않다라던가 그래서 이 식사의 질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도 우리가 적게 섭취해야 할, 피해야 할 음식에 해당이 되겠죠. 소가공식품은 아니지만, 영양 성분이라던가 식사의 질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야 할 음식. 여기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이 음식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이죠. 그리고 야채, 과일, 이런 그 식사의 질에도 좋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 할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는 이 식품들이 초가공 식품일 수도 있어요. 이 식품의 가공도가 높은 이 초가공 식품이지만 어떤 이로운 점들을 갖고 있는 식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식사의 질이나 이런 영양 성분들이 괜찮은 이런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초가공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병이라던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물론 그 이로움의 정도가 초가공 식품인 딸기맛 요거트로 섭취할 경우에는 그 이로움의 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로 섭취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도 전곡류의 이런 빵 같은 경우에 초가공식품일지라도 어느 정도 이로운 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라던가 시리얼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가공 작업을 거치면서 식품 첨가물들을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초가공식품이 아닌 식품에 비해서는 어, 해로운 점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움의 정도가 좀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 첨가물이 어떻게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만큼 양까지 괜찮은지, 이런 연구가 조금 더 많이 되어야 이런 식품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초가공식품이 또 종류별로 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